1번 문제부터 봅시다. 1번, 2번, 3번. 틀린 친구는 많았는데 손든 친구 한 명이래요. 신기한 현상이네. 4번. 분명히 틀린 친구는 많았거든요. 제가 채점하고 봤을 때. 4번. 4번? 3번이요? 아니요, 3번 아니었어요. 5번. 저 헷갈리게 자꾸 이런 거 하지 마세요. 5번 문제 봅시다. 5번 좀 어려웠었죠. 이 문제가 조금 어려울 수 있었었는데 저희가 수업 시간 이거 비슷한 문제를 풀었던 적이 있었어요. 선생님이 예제로 적어드린 문제 중에 넓이가 최대인 것의 부채꼴에서 넓이가 최대인 것을 이용하시면 아마 조금 더 쉽게 접근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일단 저거부터 봅시다. 다음 부채꼴의 둘레 길이가 모두 일정할 때라고 했어. 둘레 길이가 일정이다라고 했을 때 넓이가 최대인 부채꼴을 찾아달라는 건데 1번부터 보시면 그 각각의 부채꼴의 차이점이 뭐냐면 1번은 예각, 2번은 직각, 3번은 평각, 4번은 둔각, 5번은 그냥 겁내 큰 각, 이런 각이죠. 그러니까 1번부터 그 부채꼴의 넓이가 예각으로 생긴 부채꼴, 2번은 뭐 직각이었나요? 직각으로 생긴 부채꼴, 3번은 평각으로 생긴 부채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줘졌단 말이에요. 근데 걔네들이 뭐가 일정하다고 그러냐면 둘레 길이가 일정하다 이렇게 생긴 거예요. 5번은 겁내 큰 거죠. 이렇게. 팽맨이다. 이렇게 생긴 놈들의 부채꼴의 둘레 길이가 일정하대. 둘레 길이가. 그 얘기인 즉슨 중심각과 반지름이 각각 달라지고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구하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그냥 부채꼴 아무거나 그냥 랜덤을 하나 갖다 놓고 일단 생각을 시작해 봅시다. 여기는 이 부채꼴. 아마 여기는 요 길이가 있을 거예요. 이거 반지름 R이겠죠. 이거는 각각의 부채꼴마다 달라지고 있는 상황인 건 맞아요. 두 번째 뭐가 또 달라지고 있을 거냐면 물론 호의 길이도 달라지고 있을 건데 호의 길이는 당연히 중심각과 관련돼 있을 테니까 얘가 달라지고 있겠죠. 둘레의 길이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부채꼴에서 우리가 뭘 정리하고 왔었냐면 호의 길이 구할 때 뭘로 구할 수 있다? R세타, 중심각과 반지름 곱해버릴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잖아. 따라서 이놈의 둘레의 길이는 두 개의 R과 그 다음에 R세타를 더한 값인데 걔가 뭐다? 일정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아시겠어요? 흰색 본 필요 없다 버렸죠 제가? 와 신기하네. 나 분명히 갖고 왔는데? 아 여기 있구나. 와우. 여러분 보셨으면 이게 40대의 힘입니다. 40대는요 손에 분필을 들고 잊어먹어요. 예. 나이란 정말 무서운 겁니다. 예. 어우 야 깜짝이야. 나 순간 땀나네. 어우 야. 제가 지금 뭘 구하고 있냐면요. 이 상황에서 넓이의 최대값을 구해달라고 했어요. 넓이의 최대값. 그럼 넓이는 어떻게 구했을까라고 역시 생각을 좀 해보셔야죠. 넓이. 부채꼴 넓이 S는 어떻게 구했었더라요? 2분의 1 R제곱 세타로 구할 수도 있었고요. 그 다음 2분의 1 RL로 구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뭘 써도 너네 자유긴 한데 RL로 쓰시던 아니면 2분의 1 R제곱 세타로 쓰시던 건 뭐 너네가 알아서 하세요. 상관없습니다. 제가 지금 뭘 이용할 수 있을까 한번 고민을 곰곰하게 해보시냐면 제가 지금 이용할 수 있는 건 요밖에 없다고. 요거 얘가 일정하다. 이거 문제 조건을 준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일정하다는 값을 우리가 수식에서 일정 이렇게 쓰긴 좀 그래서 이걸 일정한 값 K라고 한번 놓고 가보자 이겁니다. 이거 K라고 놔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래요? 예. 그리고 R세타로 가는 게 조금 거실릴 수도 있죠. 그래서 이것도 기호 한번 해볼게요. 어차피 R세타로 써도 똑같긴 한데 우리가 미지수 이렇게 썼을 때 눈에 잘 안 들어오는 경향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두 개의 미지수가 마치 곱해져 있는 것처럼 보이다 보니까 본능적으로 여기서 뭐 하고 싶냐면 R을 묶어내고 싶잖아요. 그러면 또 식이 막 꼬여요. 분수식으로. 그러니까 얘를 L로 그냥 이렇게 한번 설명 써보시려고. 그리고 얘네들 이용하는 게 제일 간단한 모습일 것 같아요. 이건 우리가 예전에도 많이 했었죠. 그래서 현재 이 식에서 우리가 어떤 난리를 한번 쳐보냐면 L이 뭐야? 라고 하시면 K-2R이요. 이렇게 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L은 뭐야? 라고 하시면 L은 여기다 한번 살며시 갖다 집어넣을 수 있더라는 거죠. 이것을 해봤다고요. 우리가 지금 다들 우리가 저걸 해봤다고? 소름 돋겠지만 한번 집에 가서 영상 확인해 보세요. 제가 이거 실제로 직접 증명해 드렸어요. 예. 이게 영상 찍으니까 좋은 게 한두 개가 아니야. 내가 옛날에 했었어. 애들 보죠. 아니요. 막 이러면서 확인해봐. 있잖아. 그럼 애들 그제서야 했었네요. 좋으시겠어요. 뭐 이러면서 가는데
뭐가 좋은지 잘 모르겠고. 자, 갖다 집어넣어 보시면 이런 상황이 돼요. 2분의 1 R 곱하기 L 자리에 K-2R을 이렇게 갖다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누굽니까? 그러시면 이게 S 넓이입니다. 넓이. 저는 뭘 원하냐면 S의 최대값을 원해요. 그리고 그게 뭘로 결정된다고 하냐면 이렇게 결정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조금만 생각하시면 돼요. K는 뭡니까? 라고 하시면 일정한 상수야. 그러니까 숫자라고요. 근데 R은 뭡니까? 라고 하시면 우리 처음 시작했을 때 이런 얘기 했었잖아. 얘는 둘레 길이가 일정하기 때문에 R이 계속 뭐하고 있을 것이다? 바뀌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변수는 K입니까? R입니까? R이요. 그 생각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변수는 R이에요. 그럼 R에 가는 몇 차 방정식? 2차 방정식. 최고차 앞에 개수가 음수일란 게 얘는 위로 블록하시겠네요. 내 마음속 최대값은 어디서? 꼭지점에서 탄생하겠다. 느낌 오세요? 지금 혜빈이 너무 말 빨랐으니까 저 약간 좀 아웃사이더 같았나요? 네. 제가 그래프로 한번 표현해 드릴게요. R에 가는 방정식으로 보시면 R이 0일 때 0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가 0이 되는 순간 언제입니까? 2분의 K일 때요. 따라서 R축이 0일 때, 여기가 R축인데 R축이 0일 때와 여기가 어디냐면 2분의 K일 때, 2분의 K일 때. 이 두 점을 지나고 있는 위로 볼록한 이렇게 생긴 방정식이라고요. 최대가 언제 나옵니까? 지금 여기서 나오죠. 여기서. 그때의 R값은 얼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K가 아니라 R이 얼마일 때? 4분의 K일 때 최대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실마리를 처음 풀어갈 때 탁 처음이 시작된 거예요.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이 부채꼴들 중 어떻게 생긴 부채꼴이냐 이걸 찾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 뭘 찾았냐면 R이 4분의 K일 때요 라고 얘기한 걸 찾은 거예요. 그럼 R이 4분의 K일 때를 갖다 집어넣어 보시면 L은 뭐가 나옵니까? L은 K 마이너스 여기다 2배 곱하면 되잖아요. R 자리에. 그러면 2분의 K 이렇게 되시겠네요. 따라서 얼마 나와요? 2분의 K가 나오시겠죠. R은 4분의 K고 L은 2분의 K일 때네 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다 왔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못 푼 친구들도 좀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상황이 낯설지 않고 아직까지 호도법의 상황이 낯설면 여기서 이제 멈춰버린 경우가 더러 있죠. 이제 생각해 봅시다.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건 얘하고 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누굽니까? 라고 하시면 물론 반지름도 바뀌고 있겠지만 얘네들의 극단적인 차이점은 뭐라고 보셔야 돼요? 중심각의 차이인 거죠. 제가 읽을 때 이렇게 읽었잖아요. 예각인 부채꼴, 직각인 부채꼴, 평각인 부채꼴. 그러니까 각도를 기준으로 읽기 시작했잖아요. 그럼 나는 L은 2분의 K이고 R은 4분의 K일 때 뭘 찾아내는 게 목적이다? 그렇죠. 세타를 찾는 게 목적이다. 근데 세타는 뭐가 관련돼 있더라? L은 R 세타다. 여기에서 찾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심각은 여기 있잖아요. 그럼 R 자리에 4분의 K 갖다 집어넣으시고 L 자리에 2분의 K를 갖다 집어넣으시고 그리고 여기 세타가 이렇게 곱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세타가 얼마입니까? 2. 여기까지 구하시고 틀리는 안타까운 영혼들이 있을까 봐. 선생님 2인데 거기서 이거 각도가 2인 거 어떻게 찾아요? 선생님 예전에 수업 시간에 이거 분명히 말씀드렸죠. 파이가 얼마다? 파이가 3.14다. 파이라고 하는 각도가 3.14다 and 180도와 관련돼 있다. 그럼 2라고 하는 호도법에서 2라고 하는 각도는 대략적으로 3.14의 중간보다 조금 더 큰 거네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얘가 정확하게 파이죠. 3.14. 얘는 3.14 반으로 나니까 1.6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겠죠. 얘보단 커야 되고 얘보단 작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가리 그리고 4번 이렇게 되겠다라는 거죠. 얘가 둔각일 테니까 정확하게 뭔지 몰라도 2일 것이다.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됩니까? 그래서 5번이 초반에 있는 좀 약간 불편한 문제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잘 넘어가셨더라고요, 승현 씨. 낚을 수 있었는데 놓쳤던 게 참 천추의 한이에요. 자, 또 가봅시다. 이해 다 되셨나요? 6번, 7번. 야, 근데 내가 좀 이렇게 한 게 그 민서하고 혜빈이하고 우리 상훈이 괜찮아 얘들아, 너네 절대 모질한 애들 아니야. 자꾸 이렇게 위축되지 마. 얘네들 있잖아, 이상한 애들이야. 얘네들 이상한 애들이고 너네가 정말 잘 되고 있는 애들이니까 너네가 질문 많이 해야 돼. 자꾸 앞에 있는 애들 눈치 보지 마, 알았지? 앞에 있는 애들 손 안 드네? 그럼 나도 안 들어야지 이러면은 안 돼. 8번. 이상하다. 8번 틀린 애들 많았는데. 예. 상훈이 이따 자주 오세요. 9번. 혜빈이 든 거예요? 잘했어요. 조금만 높이 들어주세요. 아니면 민서 뺨을 때리세요. 그냥 확 티나게. 예. 9번이죠. 9번. 맞습니까? 자, 9번 문제는 뭐라고 했냐면 1 플러스 사인 세타분의 1. 1 플러스 사인 세타분의 1.
곱하기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분의 1 곱하기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사인 세타분의 1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요거를 간단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본 건데 얘를 보자마자 너무 지고지순하게 앞에서부터 곱해갖고 전개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은 인생 너무 순진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이거 의도적으로 좀 틀어야죠. 트는 이유는 되게 간단하죠. 요놈과 요놈이 무슨 관계에 있으니까 지금 합차 관계에 있으니까 저 정도는 암산어도 풀 수 있겠다 이 생각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얘네 둘부터 곱해 보시니까 얼마가 됩니까? 1 마이너스 뒤에 있는 거 제곱하셔 빼시니까 사인 제곱 세타분의 1 이렇게 돼요. 그리고 여기 옆에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분의 1이 하나 있는 거죠. 뭐 마냥 계속 전개할 수도 있긴 한데 전개하기 전에 앞서서 우리 이런 것도 한번 해봅시다. 전개를 먼저 하느냐 아니면 선생님이 지금 하려고 하는 걸 먼저 하느냐 순서는 사실 상관없는데 저는 가능하면 식을 늘려 쓰는 거를 조금 지향하니까 이 상태에서 뭐 할 수 있지? 전개하려면 분명히 사인 제곱 세타와 코사인 제곱 세타가 난무할 것이고 얘네도 곱한 것도 나올 것 같은데 전개하기 좀 싫은데 뭐 하지? 그럼 현재 이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건 유리식이 두 개가 덧셈 또는 뺄셈 연결되어 있으니까 통분해야 돼요. 통분하시면 여기 있는 첫 번째 식의 분모는 사인 제곱 세타 되겠죠? 오케이? 분자는 어떻게 됩니까? 보시면 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1이 나와요. 되게 반가운 그놈. 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1. 이 정도 이제 머릿속에서 살살 돌아갑니까? 사인과 코사인 더하면 1이 되는데. 그렇죠? 그럼 사인 제곱 세타에서 1을 빼게 되면 그렇죠.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가 남겠네. 라는 것까지는 생각이 들어오시죠. 그러면서 여유가 조금 있으면 얘는 탄젠트 제곱 세타의 역수겠네 정도로 생각해 보는 거 괜찮아요. 근데 탄젠트를 보통 보게 되면은 다시 또 코사인 플러스 사인을 돌리는 게 저거라서 괜히 무한 루프 돌리죠 거기서. 얘도 역시 통분 한번 해봅시다. 통분해봤더니 코사인 세타 좋아. 그 다음에 여기는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제곱이 없으니까 아쉽지만 그냥 이렇게 쓸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 상태에서 어머 약분도 하나 되시는 걸 발견했어요. 아유 신나라. 그죠? 분모는 사인 제곱 세타고요. 분자는 여기에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있고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1은 또 있어요. 그렇죠? 그래갖고 어떻게 좀 마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갖고 분모에 있는 사인 제곱 세타는 일단 쓰시고요. 분자는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랑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1을 있으니까 곱해버리시면 얘는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될 거고요. 얘는 플러스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근데 뭐 어쩌라고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그래갖고 에이 기분 나빠. 그래서 마이너스 1만 쏙 넣어볼게요. 뭘 안 넣어도 상관없어요. 코사인 세타가 남을 거고요. 여기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될 거예요. 제가 이렇게 쓰는 건 뭐냐면요. 저는 어저께 이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어떻게 정리해야 가장 깔끔하게 정리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거고요. 여러분들 그냥 자유롭게 쓰셔도 상관없어요. 보이는 게 중요한 거죠. 얘가 답에 있는지 한번 찔러 봐야겠죠. 한번 쑥 봤더니 없어요. 아이 없네 그러면서 바꿔봐야 되는 겁니다. 삼각함수에서 가장 그지 같은 것 중에 하나는 내가 구한 답이 객관식 보기가 없었을 때 객관식 보기가 비슷하게 어떻게 바꿔낼 수 있는가인데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탄젠트는 코사인 플러스 사인을 바꿔라. 두 번째는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는 즉 제곱을 갖고 있는 사인 코사인 값은 서로 상대방 값을 돌려줄 수 있다. 그죠? 오줌 싸면 안 돼요 수업 시간에. 따라서 사인 제곱 세타를 뭘로 바꿔볼 수 있습니까?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를 바꿔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여기 있는 이 식은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코사인 세타 그리고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렇게 바뀌게 되고 그러면서 번뜩 뭐가 보이냐면 어머 합차 약분 뭐 이런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약분을 때려버리게 되면 1 플러스 코사인 세타만 남겠네 라는 걸 잡아낸 겁니다. 그래서 답에 지금 이게 써있죠. 1 플러스 코사인 세타 분의 코사인 세타가 2번에 아름답게 착 자리 잡혀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됐어요? 또 다음 거 가봅시다. 10번 11번 11번 봅시다. (11번은요) 단위원이 하나 그려져 있고 단위원이라고 하는 것은 반지름이 1인 원이잖아. 단위원 반지름이 1인 원이 하나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문제에서 뭐라고 약을 팔아놨냐면 이걸 10등분 하겠대요. 10등분. 지금 약간 불안한 게 원이 잘린 것처럼 보이는데 화면에서 안 잘렸겠지 설마? 거기 뒤에 있는 친구 잘 원 나와요? 괜찮아요? 예. 아슬아슬해요. 예. 뭐 잘리면 뭐 현관 오시라고 하자 뭐 억울하면. 자, 10등분부터 해봅시다. 10등분 하는 게 처음에 좀 쉽지 않았을걸요? 10등분 하는 게. 근데 10등분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전체 원인의 10등분 위에서 5등분 밑에서 5등분 아닙니까? 위에서 5등분만 하시면 돼요. 그렇죠? 5등분 하려면 각 사분면마다 몇 등분씩 되어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시면 여기에 2개, 그 다음에 걸쳐서 하나, 여기 또 2개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야겠죠. 그래서 대충 그냥 이렇게 꼬라봤어요. 1, 2, 그 다음에 여기서 3, 4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정확하게 여기 딱 걸린다는 게 핵심이죠. 여기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죠? 마찬가지 반대쪽도 똑같아요. 그런 난리가 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 사실 너네는 그림이 좋았으니까 사실 별다른 고민 없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차례대로 여기서부터 P1부터 여기서부터 시작하네. P1, P2, 여기가 P3, 여기가 P4, P5, 그다음 P6, P7, P8. 왜 자꾸 PP 거래요? 예. P9, P10. 예. 여기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이 각도 하나를 우리가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세타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태예요. 일단 저 세타를 한번 구해봅시다. 360도를 10등분 했으니까 세타는 몇 도입니까? 36도죠. 이거 당연히 따져 보셔야 되는 각도예요.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30도거나 45도거나 60도였다면 이 문제 못 풀면 조금 근성 없는 친구로 낙인 찍힐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세타가 36도라는 건 무슨 의미 갖고 있습니까? 라고 하시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 갖고 있죠. 얘는 특수각이 아닙니다 라는 얘기를 갖고 있는 겁니다. 특수각이 아니기 때문에 세타 자체를 이용하려고 하면 이 문제는 못 풀거나 어려워요.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그 상태에서 문제에서 뭘 구해달라고 했냐면 다음 중 옳은 것을 골라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1번부터 되게 이렇게 정신 나간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사인 세타 더하기 사인 6세타는 얼마다? 1이다. 뭐 이딴 얘기를 막 지금 짓거리고 있다고요. 2번도 한번 써놓고 가볼까요? 사인 세타 더하기 사인 마이너스 5세타는 얼마다? 0이다. 뭐 이딴 얘기 지금 짓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야, 세타가 특수각이었으면 갖다 집어넣고 좀 구해보려 했는데 세타가 특수각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유일하게 특수각 갖고 있는 거는 P10하고요. P5 이거 두 개입니다. 이 두 개는 특수각이에요. 하나는 파이고 하나는 2파이니까. 그러니까 쟤네 둘은 어떻게든 값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머지 P1, P2, P3, P4 이런 값들은 특수각이 아니기 때문에 사인 값을 알고 다니는 친구가 이상한 거라니까요. 다들 알지 않아요? 사인 36도? 뭐 이런 거 뭐야 저 이상한 놈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뭐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했는데 우리가 삼각함수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생각은 뭐냐면 정의입니다. 정의. 얘가 더더군다나 문제 처음 시작했을 때 뭐라고 시작했냐면 단위원이라고 시작했거든. 그럼 사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었냐라고 하시면 이 각도가 가리키는 점의 y좌표가 사인이라고. 따라서 사인 세타는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점의 높이, 이 주황색 선의 길이에요. 느껴진 게 하나 있어요. 뭐가 느껴지냐면요. 아, P9은 뭔지 모르겠지만 여기 있는 이 똑같은 색을 왜 다르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오고 있는 이 길이야 이 길은 같겠구나. 다만 부호가 반대겠구나 정도까지는 직관적으로 그래프에서 이해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1번을 봐보세요. 사인 세타는 그럼 이 점의 y좌표는 얘잖아요. 오케이? 두 번째 사인 6세타는 그럼 6세타는 어딥니까? 여기 있어요. 여기 있는 요 점의 y좌표는 흰색인데 걔는 우리가 그림으로 보건데 얘네들은 막꼭지각일 테니까 무조건 이 값과 이 값은 어떻게 했다? 같다. 근데 부호는 반대를 한 게. 그래서 얘는 무조건 뭐가 나온다? 0이 나오겠구나. 아, 이 새끼 안녕.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러면 사인 세타 더하기 사인 마이너스 5세타래요. 마이너스 5세타는 까꾸로, 즉 시계 방향으로 5번 가셔라. 그러면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여기네요. 이 새끼 애초에 0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얘는 원래 무시해도 상관없어요. 그죠? 사인 세타는 얼마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0은 아니에요. 분명히 제가 이만큼 올라가 있으니까. 이해하시겠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 두 개씩 따져보던 차에 뭐가 써져 있냐면 4번에 이런 게 써 있는 거죠. 얘도 4번이야. 코사인 4세타는 코사인 6세타랑 같다. 그럼 코사인의 정의는 뭐였습니까? 그러시면 그 각이 가르치는 점의 x좌표였었잖아요. 그럼 4세타가 가르치는 점의 x좌표는 여기는 요 점의 x좌표니까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여기는 요 주황색 선의 요겁니다. 요거. 코사인 6세타는요. 6세타가 가리키는 점의 x좌표 여기에요. 그죠? 근데 보다시피 주황색 선과 녹색 선의 길이는 같을 것이고 부호도 같아요. 두 개 값은 일치한다 이거죠. 어머 같으시네 라고 하면서 얘를 체크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11번.
종종 학교 시험에서 자주 써먹는 그림이니까 잘 보시고 학교 선생님이 만약에 조금 너희들한테 얘들아 이 정도 너무 쉽지라는 생각이 드시면 과감한 20등분이라든가 뭐 때에 따라서는 30등분, 50등분도 충분히 내실 수 있는 각도예요. 그러니까 잘 익혀두세요. 아시겠죠? 오케이? 12번. 예, 12번. 예. 제가 사실 이제 슬슬 이제 애들 이거 못 풀지 않을까? 막 이렇게 살살 올렸던 게 여기부터였거든요. 11번부터. 12번도 한번 봐봅시다. 왜 그래? 왜 자꾸 내가 썸 타고 있어 앞에서.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1이 원이 있는데 그 위에 두 점 A와 B가 있대요. 그래놓고 접선에서 점 A에서 이 접선이 OB와 만난 연장선과 만난 점을 B에서 OB에 내린 선을 Q, 그 다음에 AOB의 각을 세타, OQ가 2AP 곱하기 BQ가 성립했을 때 사인 제곱 세타분의 1을 구해달라. 되게 복잡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 와중에 뭐가 저렇게 좋대요. 예. 아무튼 뭐 복잡해 보려고 노력은 되게 많이 한 문제예요 지금, 그죠? 근데 이 문제를 맞힌 친구와 못 맞힌 친구의 차이는 어디서 발생했을 거냐면, 제가 맨 처음 수업 시간 때 이 얘기 했었던 거 기억나세요? 삼각 B와 삼각 함수는 같은 말이 아니다. 그래서 정의조차 다르기 시작한다. 그러면 삼각 B란 무엇인가? 라는 걸 보면서 제 지금 탈피하는 모습을 되게 신기하게 보고 계신데, 잘 뺄 수 있을 거? 야 망했다. 야 잡아봐. 야 잠깐만. 야 나봐. 이거 아니잖아. 야 마이크 끝내 벗겨졌네. 망했어. 나만 더워? 너네 적도에서 왔니? 좀 나만 더워. 땀이 뻘뻘 나는데. 자, 다시 한번 가볼게요. 상훈아, 내 분필 어디 갔니? 이번엔 너도 모르니? 여기 있네. 뭐라고? 분필을 찾는데 바닥을 본다고? 아니라고? 왜 반말해 갑자기? 수업 시간 선생님한테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다고? 자, 가볼게요. 어떤 걸 생각하셔야 되냐면, 선생님이 그때 삼각비하고 삼각함수의 정의 차이점을 말씀드리면서 삼각비의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중학교를 다시 다닐 수는 없으니까 중학교에서 너희가 삼각비에서 반드시 배우고 왔어야 될 두 가지의 생각. 승현 씨 여기 보세요. 다 맞았다고 지금 좋아하지 마시고. 하나는 뭐였었냐면 특수비 특수각이었었지. 너희가 특수한 변의 비를 봤다던가, 즉 2분의 루트 3, 2분의 1, 아니면 루트 3분의 1, 아니면 루트 2 뭐 이딴 값을 봤다던가. 두 번째, 주어진 변, 주어진 각의 의미를 알고 계셔야 삼각비 문제를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다 얘기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이 문제는 정확하게 주어진 변, 주어진 각에 대한 얘기예요. 그것만 정확하게 잘 적용시키면 이 문제는 되게 쉽게 넘어갔을 거예요. 아니면은 지옥을 맛봤을 거고요. 그러니까 풀었던 친구들도 아마 주어진 변, 주어진 각의 의미를 잘 몰랐으면 시간을 굉장히 많이 소비했을 겁니다. 여기에서. 그래갖고 주원형 이 새끼 내가 막 이러면서 막 문제 풀었을 거라고요. 어떻게 풀면 되냐면 되게 간단해요. 여기서 봐봅시다. 중심이 여기 있고요. A라고 한 점 여기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접선 이렇게 하나 내렸어요. 접선. 그리고 직각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세타라는 각도만큼 이렇게 갔어요. 여기가 세타라고 얘기가 돼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여기서 BQ 이렇게 내렸어요. 일단 그림은 따라 그려놓을게요. 여기도 수직이겠죠, 당연히. 이름부터 명칭을 지어놓으면 여기가 O고요, 여기가 Q고요, 여기가 A고요. 그 다음에 만난 두 점이 여기가 B고요, 여기가 P예요. 됐습니까? 문제 조건에서 뭐가 성립한다고 그랬냐면 O, 와타시와 Q는 같대요. 뭐랑요? 2배의 AP 곱하기 BQ가. 요 조건 하나 준 거예요. 따라갑시다. OQ는 뭡니까? 라고 하시면 OQ는요, 여기서부터까지 얘예요. 노란색 선의 길이. 이거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하시면 너희가 생각할 거 딱 하나라니까요. 주어진 변, 주어진 각. 무슨 변을 줬습니까? 하시면 반지름 줬어요. 요거로. 얼마나 줬어요? 반지름의 길이가 1이라고 했으니까 요 길이가 지금 1로 준 거예요. 무슨 각을 줬습니까? 하시면 요걸 줬어요. 지금 세타를. 그러면 아가들아 보이십니까? 주어진 변, 주어진 각에 의해서 OQ는 무슨 관계에 있다? 코사인 관계에 있다. 근데 1부터 시작했으니까 그냥 코사인 세타가 OQ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따라서 좌변은 뭡니까? 라고 하시면 얘는 코사인 세타예요. 2배 곱하기 AP는 어떻게 되겠냐라고 생각하시면 AP는 여기 있어요. 이 빨간색 선의 길이. 이게 AP라고 지금. 그럼 역시 주어진 변, 주어진 각인데 우리가 주어진 변을 원이나 부채꼴에서 제일 많이 이용한 건 반지름이에요. 항상.
그러면은 이것만 반지름이 아니라 이것도 반지름이잖아.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주어진 편, 주어진 각에 의해서 AP는 무슨 관계에 있습니까? 탄젠트 관계에 있다는 거 보이시죠? 역시 시작하는 값을 줬으니까 곱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른쪽 우변은 뭐가 됩니까? 탄젠트 세타가 AP가 되는 거죠. 됐어요. 마지막으로 BQ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시면 BQ는 여기 있어요. 이것도 이제 보이시죠? 주어진 변, 주어진 각이 무슨 관계에 있어요? 사인 관계에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은 사인 세타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다 쓰고 난 다음에 이제 정리만 하시면 되는데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탄젠트와 코사인과 사인이 어우러져 있으니까 우리가 이걸 좀 정리해 보려면 탄젠트 세타를 바꿔본다라는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코사인 분의 사인으로 바꿔볼 거라고요. 바꿔봤더니 2배 코사인 분의 사인인데 그럼 분자에 사인 2개 생길 거라고. 그럼 사인 제곱 세타로 되겠죠. 오케이. 그리고 여기는 코사인 세타는 곱해지면 일로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될 거예요. 이런 식을 찾아요. 물론 이 식에서 우리가 바꿔볼 수 있는 여지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얘를 코사인 제곱 세타로 바꿀 수도 있고 얘를 사인 제곱 세타로 바꿀 수도 있는데 나는 뭐가 궁금합니까? 라고 생각해 보시면 문제에서 물어본 건 사인 제곱 세타분의 1이거든요. 그러니까 코사인 제곱 세타 좀 가주세요 이거죠. 그래서 얘를 뭘로 바꿔볼 생각이에요?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로 바꿔볼 생각인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 2배의 사인 제곱 세타가 남아있는 거죠 지금 현재. 넘어오니까 3 사인 제곱 세타가 될 거고 양변 나누니까 3분의 1이 돼요. 누가? 사인 제곱 세타가. 여기서 틀리면 이제 되게 이제 천추의 한이 되는 거죠. 3분의 1. 그죠?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건 사인 제곱 세타분의 1이기 때문에 역수치하라. 그래서 얼마요?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삼각 B에 대한 정의는 앞으로 훨씬 더 자주 보게 되고 특히 이과인들 정말 자주 볼 겁니다. 도형만 나왔다 하면 주어진 변 주어진 각 갖고 따지고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정확하게 또 가물가물 한번 연습 잘해 놓으시기 바래요. 자, 또 가봅시다. 13번. 네, 14번. 15번. 15번. 네, 16번. 이 엇박자가 막 나기 시작했어요. 지금 쟤네들이 마치 짠 것 같아. 지금 서로 한 명 한 명 너 들었어? 나 안 들어. 막 이러면서. 17번. 예, 아주 끝까지 치열한 눈치 싸움이죠. 18번, 19번, 20번. 예, 20번은 제가 풀지 말라고 된 문제거든요. 저 이 한 문제 때문에 만점자가 안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진짜. 근데 이거를 맞춰낸 친구가 꽤나 있더라고요. 맞은 사람 많이 맞았어. 어떻게? 우리 민서도 맞지 않았어요? 아, 틀렸어요. 아유, 아쉬워라. 아니요, 싸우지 마세요. 수업 시간에. 저 지금 순간 움찔했어요. 야, 무서운데? 시험 보고 아무리 기분이 나빠도 서로 싸우시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예. FN을 정해놨는데 FN을 뭐라고 정했냐면 FN을 사인의 n승 세타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 플러스 코사인의 n승 세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랬을 때 이상한 거 물어봤어. 4F6 더하기 2의 값이 얼마냐? 이딴 거 물어봤어요. 사실 이 문제는 그렇게 좋은 문제는 아니에요. 아, 진짜로 그렇게 좋은 문제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사실 이거의 특징을 알기까지가 일단 좀 거시기 하고요. 그리고 보자마자 애들이 경험이 없으면 좀 당황스러울 수 있는 문제인데다가 더더군다나 이게 얼마냐라고 그러니까 함수값의 결과를 말해달라는 게 아니라 지금 객관식 보기를 보고 들어가야 되는 문제거든. 객관식 보기 보시면 다 어떻게 써 있냐면 F4를 이용해서 써져 있어요. F4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이게 10이다, 11이다, 12다 이따고 써 있는 게 아니라 F4를 봤을 때 4F4, 1번은 4F4, 2번은 4F4 플러스 3, 3번은 6F4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문제 객관식 보기를 안 보고 문제만 봤던 친구들은 이거 어떻게 풀어라는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죠? 못 풀어요. 사실 저게 얼마인지는 끝내 몰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문제의 핵심은 F6이라고 하는 함수값과 F4라고 하는 함수값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F6이 뭔지 모르니까 한번 n자리에다가 용기 있게 6 갖다 집어넣어 보는 거죠. F6은 얼마지? 라고 하면서 F6 갖다 써봤어요. 그랬더니 여기는 사인 6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6제곱 세타 정도까지는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이게 얼마인지 어떻게 알아? 그죠? 두 번째는 그러면 F4는 뭐지? 이걸 왜 찾아보냐면 얘를 왜 찾아보는 이유가 뭐냐면 객관식 보기에 다 얘로 써져 있으니까 얘는 뭔지 한번 보고 싶어서 그거예요 그냥. 그래갖고 4도 한번 갖다 넣어봤더니요 사인 4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4제곱 세타 이렇게 돼요. 그죠?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죠?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지? 라고 생각이 들고 있었던 차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고민이 시작되죠.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야? 이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4승, 6승. 근데 2도 한번 2는 1이네 뭐 이런 생각도 막 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런저런 가능성을 열어보고 이거 어떻게 바꿔볼 수 있을까? 그냥 갑자기 일단 나눠볼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하는 거다가 얘는 그럼 제곱을 제곱한 놈이고 얘는 제곱을 세제곱한 놈이고 이런 중간에 연결고리가 숨겨져 있는 연결고리가 하나씩 이제 보이는 거죠. 근데 이 문제가 왜 별로 좋은 문제는 아니라고 하냐면 너무 좀 뭐랄까 그 약간 좀 애들한테 힘들지. 그러니까 중간에 이렇게 가려놓고 빈칸 맞추기 하던 듯이 막 땡땡 뭐 임승현은 땡땡땡이다. 그럼 땡땡땡이다에 대한 말들이 막 나오잖아, 그지? 뭐 임승현은 땡땡땡이다. 그럼 뭐라고 할 거야? 야, 이거 방송으로 내면 안 돼 그런 말은. 그래갖고 그런 면에서 좀 좋지 않은 문제다 하는데 경험상 우리가 이건 풀 수 있어요. 왜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 곱셈 공식이라는 걸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기준이 되는 식을 뭘로 잡아보기 시작하냐면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이건 뭐 굳이 문제에서 2라는 값을 집어넣지 않아도 1이라는 건 뭐 다 자명한 사실이니까요. 그리고 얘를 얘로 만들어 보겠다는 생각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뭐 해보면 되겠어요? 제곱해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제곱했더니 뭐 나옵니까? 사인 4제곱 세타 될 거예요. 그다음에 플러스 얘는 뭐 될 거예요? 코사인 4제곱 세타 될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 곱한 걸 2배 나올 거니까 2배의 사인 제곱 세타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될 것이 걔가 1이겠죠. 근데 얘가 얼마냐면 몰라요. F4예요. 이게 F4예요, 지금. 여기까지 아시겠어요? 그럼 F4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게 되냐면 얘를 넘기게 되면 1-2 사인 제곱 세타 코사인 제곱 세타 나타날 수 있는 거고요. 반대로 얘가 뭐야 라고 물어보시게 되면 1-F4를 2로 나눌까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런 면에서 또다시 얘를 다시 봤더니 우리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이런 걸 좀 염두하긴 했거든요. 얘를 제곱하면 얘가 될 것 같아, 얘가 나올 것 같아와 비슷한 얘기로 얘를 몇 제곱하면? 세제곱하면.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배웠었던 세제곱 곱셈 공식이 떠오르는 거죠.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뭐야? A 플러스 P 뭐 쭉 나오는 식. 이거 있잖아요. A라 써도 이렇게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이건 되게 유명한 곱셈 공식이고 수능 때까지 너희 계속 따라다닐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A 플러스 B 곱하기 A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 제곱이 되더라 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여기다 갖다 집어넣고 식을 전개해보면 뭔가 희망이 차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 겁니다. 그래서 해봤어요. 그냥. 다만 여기서 A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누구다라는 것만 인지하시면 되면 사인 제곱이다. B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건 누구다? 코사인 제곱이다 이거죠. 그래서 얘는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곱하기 그거 제곱하라고 해서 사인 4제곱 세타 그 다음에 얘 제곱하시니까 코사인 4제곱 세타 그 다음에 걔네들 곱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사인 제곱 곱하기 코사인 제곱 이렇게 나오겠다까지 아시겠어요? 여기까지 이게 다예요. 이거 얼마입니까? 이거 1인 건 너무 자명하고요. 그 1을 F2로 바꿔서 쓰는 것도 가능해요. 만약 문제에서 F1을 이용했으면 아마 그걸 이용했을 겁니다. 그리고 얘는 뭐였더라요? F4라고. 우리 지금 목적이 F2고 F4를 바꾸는 거니까 얘를 F4로 바꾸겠다 이거예요. F4로. 왜 F4? 근데 두 번째 목적 이거밖에 없어요. 그럼 얘가 뭐지? 라는 걸 누구로 나타내면 된다? F4로 나타내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F4는 얘 넘어가면 돼요 하고 똑같은 얘기. 이건 뭐예요? 라고 하시면은 얘 넘어가고 2로 나누면 돼요 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게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 코사인 제곱 세타니까 얘를 넘기고 2로 나눕시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 코사인 제곱 세타는 얘 넘어가고 얘 넘어갔으니까 F4 마이너스 1인데 걔를 뭘로 나눌까? 2로 나눌까?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까지 이 부분을 쟤로 바꿔버리면 돼요. 바꿔봤더니요 뭐라고 써지게 되냐면 마이너스 2분의 F4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지게 되겠죠. 여기까지 아시겠어요? 그게 뭔데요? F6이요. 그게 F6이에요 지금. 거기다 몇 배 하래요? 4배하고 2를 더하래요 지금. 여기다가 이게 F6인데 그 F6한테 4배하고 2를 더하라. 여기다 4배하고 2를 더하면 게임 끝나는 겁니다 지금. 전개해 보시면은 4F4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2F4니까 2F4 남겠죠. 오케이. 그리고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될 거고 2 플러스 2 플러스니까 플러스 4 이렇게 나오시겠네요.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네네.
네, 그대로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렇게 요 빨간색 네모 박스 부분을요, 요걸로 바꾼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아, 플러스네. 뭐 내가 틀렸네. 내가 바보네. 네, 제가 바보예요. 괜찮아요. 저 전국적으로 쪽팔리겠네요. 잘하셨어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갖고 요거 정리한 식을 정리해 보시면 그게 나오는 게 뭐냐면 유계푸사 이렇게 나오게 돼요. 역시 틀렸네요. 이래서 사람은 배워야 돼요. 여기 사회푸사 더하기 이해푸사니까 유계푸사 맞죠? 예, 답이 어쩐지 없었네요. 근데 플러스 2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0 없어지겠죠. 여기까지 아시겠어요? 됩니까? 되셨어요? 나머지 문제들도 분명히 틀린 게 있었으니까 질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2학년 학생들 보면서 되게 아련하고 참 기분이 좋은 건 열심히 하려는 그 열정이 느껴져서야. 그러니까 너네들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보면 안 하겠다고 지금 나자빠지는 친구들이 없다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참 귀여운데 선생님 한 3분의 1 정도 오늘 이제 3주차 시작해서 어느 정도 왔으니까 3분의 1 정도 왔거든요. 되게 대견하죠 우리 스스로. 요 정도 왔을 때 선생님이 매년 열심히 하는 친구들의 보상을 보면 이래요. 질문을 진짜 엄청 많이 해요. 이때부터. 그러니까 첫째 주, 둘째 주차는 애들이 이제 시행착오도 좀 겪고 그다음에 뭐랄까 좀 애들이 이제 나가 떨어진다고 하는 게 정답일 거예요. 거의 대부분 1주차, 2주차 많이 나가 떨어져요. 못할 것 같으면 이제 딱 그때부터 느끼는 거죠. 동물적으로 못하겠는데 이러면서 이제 가는 거죠. 근데 이 기간을 넘기고 나면 대부분의 친구들 이제 끝까지 거의 완주를 하는데 지금까지 해온 게 아까워서 이 약물 완주를 하거든요. 근데 이때부터 이제 하다 보면 뭐가 생기기 시작하면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살짝 마지막 하나 불안한 게 뭐냐면 질문이 많이 없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속고 있는 진실에 대해서 하나 좀 얘기해 볼게요. 승현이는 질문을 진짜 많이 해요. 승현이는 매년, 그러니까 매년까지는 아니고 지금 학원 12년 차신가요? 올해로서 12수? 네. 승현이는 정말 시험 기간 되기 전부터 계속 질문을 자기가 모르는 게 생길 때마다 수시때때로 하고요.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될 게 있는데 은현이는요 아버지가 수학 선생님이세요. 속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은현이 질문 안 하네? 그럼 나도 별로 안 해야지? 그럴 수 없는 게 얘는 집에 가면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 계세요. 예, 저보다 수학 잘하신 분이 집에 있어요. 그러니까 은현이가 질문 안 하니까 나도 안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즉 내가 걱정하는 친구들은 이제 나머지 내 친구들이죠. 질문이 많이 나와야만 해요. 자기가 모르고 있는 것들을 대해서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그게 간단한 거예요. 아까 전에 뭐 이런 선생님의 실수일 수도 있고요. 선생님들도 실수 많이 하잖아. 안 그러니? 너네가 그 잘 봐야 돼. 왜냐면 아까 전에도 우석쌤 나오자마자 나 마이너스를 플러스 써가지고 뭐 계산이 끝까지 안 돼서 죽어도 못 풀겠다 막 이런 얘기 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선생님도 사람이가 실수해. 그러면 실수를 잡아내는 거든 아니면 너만 이해가 안 되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내가 이거는 맨날 뭐라 하잖아요. 공부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뭐라 하잖아. 반대로 질문 안 받으려는 선생님도 뭐라 해요. 이건 분명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학생이 공부하려고 했을 때 그거를 최대한 도와주려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우리를 귀찮게 해야만 해요. 그냥 자연스럽게 나만 모르는 거야라고 하는 그 나약한 생각에서 벗어나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괜히 그 너희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도 괴롭히지 마시고 선생님도 괴롭히세요. 와가지고 야 이거 나 모르겠는데 근데 기껏 설명했는데 또 모르겠으면요 또 모르겠는데 그러시면 돼요. 근데 거기다 대고 너 왜 이해 못해라고 하면 저한테 이르세요. 만약에 제가 그러면은 저 송하 원장님한테 이르시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진짜로 그건 말해 주셔야 돼요. 선생님들 거기에 대한 책임을 당연히 지셔야 되는 거니까 선생님들 최대한 많이 질문하시면서 너희들이 모르고 있는 부분들을 해결해 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요. 아시겠죠? 시험 풀이는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잠깐 쉬었다가 이제 수업 나가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잠깐 쉬었다 갈게요.